베트남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잠시 후 현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사드 문제로 인한 양국 간 충돌 국면을 봉합한다는 점을 공식화하고 양국 관계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를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잠시 후 우리 시각으로 7시부터 한 30분 정도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장소는 베트남의 다낭입니다. 네. 에이펙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7월 6일 날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베를린에서 있었는데 네. 그거 이후에 두 번째 한중 정상회담이 되겠습니다. 의제는 쉽게 말해서 양국 관계를 정상화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봉합이 어느 정도 양국 정부가 됐는데 이것을 양국 정상이 만나서 공식적으로 추인하는 그런 모양새가 될 거고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 이미 한중 간에 벌어졌던 많은 경제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이런 게 가장 중요한 또 의제가 되고 북핵 문제 이런 것들이 지난 한 1, 2년 동안에 제대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네. 양국 정상이 다시 한번 토론을 하고 또 미래 한중 간에 어떠한 협력 방안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두 정상이 좀 더 논의를 진전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네. 오늘 회담에서 사실 가장 큰 관심사는 사드 관련된 문제일 텐데요. 네. 최근에 분위기가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드 문제는 지난달 말에 이미 양국 정부가 합의문을 내놓은 협의문을 내놓은 상태인데 네. 이 상태에서 봉합한다가 기본적인 주제입니다. 네. 그 상태로 더 이상의 이제 그것 사실은 양국 간의 사드 문제를 감안할 때 가장 깔끔하게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네. 이것을 추인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별로 다른 변화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로 많이 언급할지 또 그 정리하는 정상들의 언어가 어느 정도 높은 수위가 될지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것도 그거지만 두 정상이 사실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7월에 한번 정상회담을 했는데 네. 그때는 사드 문제 때문에 두 정상이 긴장된 상태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차 정상회담 때 두 사람이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서로 개인적인 신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원활하지 않았군요. 그때. 그렇습니다. 이제 사드 문제를 털어냈기 때문에 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이제 6개월 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6개월 만에 네. 한중 정상의 개인적인 신뢰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처음 생긴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신뢰감이 생길지 개인적 차원에서 이게 관건이 되겠는데 네. 대체적으로 좀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바로 특사를 중국에 보냈고 네. 또 시진핑 주석도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취임한 다음 날 바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제 전화를 했는데 축하 전화를 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시진핑 주석이 이런 식으로 한 거는 거의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우호적인 분위기는 이미 있기 때문에 오늘 두 정상 간의 개인적인 신뢰가 구축이 되는 흔적을 어느 정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나아가서 이 두 정상이 북핵 문제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협력 방안까지 이 토론에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북핵 문제는 당연히 이제 이번 회담의 중요한 토론의 주제가 되긴 되는데 네. 합의점을 찾는다라든가 공통의 대응 방안을 합의했다라든가 이런 식의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북핵 문제에 대해서 두 정상의 인식, 접근법이 매우 다릅니다. 매우 다른 상태에서 그동안에 어떤 이런 것들을 의견 교환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도 두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 서로 얘기를 하면서 네. 어느 정도 차이점을 이해하는 단계에서 머무르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가 북한이 국제 규범을 어기고 이제 이게 남쪽을 도발하고 국제사회를 위협에 빠뜨리는 이런 데 있으니까 북한이 잘못이라고 하는 인식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먼저 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을 해야 된다. 이것이 기본적인 인식인데 네. 시진핑 주석의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북한도 잘못이 있는데 네. 북한이 그렇게 미사일과 핵을 가지고 도발을 하는 거는 안보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이게 정전 체제라고 하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가 있고 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또 1년에 두 번씩 한국과 연합군사훈련을 하면서 북한을 위협하니까 북한이 방어적인 차원에서 핵과 미사일을 만들고 있다. 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도 잘못이 있다.
이것이 이제 시진핑 주석의 인식입니다. 이러한 굉장히 이거 심각한 차이점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30분 만나서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은 좀 어렵고 아마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서 서로 두 정상이 직접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중국이 우리와 입장 차가 일단 있다는 건데 네. 이 서로 입장을 조금 더 이렇게 좁힐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네.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이제 한국과 중국 간에 또 두 정상 간에 공통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네.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북한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고 있으니까 압박과 제재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 이제 이 안보 이제 북한이 안보 우려 때문에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이제 논리가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스스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수 있도록 네. 유인책,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인책을 제시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네. 유인책을 제시하고 온건하게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공통점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 공통점을 확인만 하게 된다면 네. 아주 매우 긍정적인 회담이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제재와 압박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이 미국은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뭐 지지한다고 이렇게 워딩을 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이 지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본적으로 최대 압박과 관여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최대 압박과 관여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오바마 대통령 때는 관여가 없이 압박만 있었다. 그리고 압박을 하긴 했는데 네. 너무 조금 압박했다. 약했다. 약했다 이겁니다. 네. 그 자기는 압박만 하는 게 아니라 관여도 한다. 그리고 조금 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 두 가지 차원에서 다른 점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그 압박을 좀 하고는 있는데 지금 뭐 알다시피 북한을 완전 파괴한다라든가 네. 또 그전에는 화염과 분노라든가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협박하는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압박이라고 하는 차원은 외부적으로 좀 드러나긴 하는데 네. 관여라는 차원은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비공개적으로 물밑 접촉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이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을 하면 네. 나름대로 안보 우려를 해소해 주겠다라고 하는 유인책을 이제 비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가 외부적으로 언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더 강화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만 보이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미국은 압박과 관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네. 그런 것들은 이번에 이제 연설에서 그런 것들이 간헐적으로 드러난 게 이번 국회 연설에서 북한이 선택을 잘 한다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사실 매우 그 고무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뭐 최근 정상끼리 만나는 일이 좀 자주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잠시 뒤에서 한중 정상회담도 그렇고 뭐 네. 미중이나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는데요. 이런 회담을 통해서 이 북핵, 그러니까 미사일이나 핵과 관련된 국면이 전환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겠죠. 저로서는 좀 기대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북한 문제, 북핵 문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남북 간의 소통이 되고 네. 돼야 되고 한미 동맹이 튼튼해야 되고 네. 한중 간의 소통이 잘 돼야 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 북한과 미국이 소통을 해야 되고 네. 또 북한과 중국 간에 또 소통이 돼야 됩니다. 네. 거기에다가 미국과 중국까지 협력적인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한 6개, 7개 정도의 채널이 잘 유지가 돼야만 이게 이제 북핵 문제 해결될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네. 이게 됐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해결될 수 있는 기초 조건이 이렇게 6개, 7개 정도의 채널이 작동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난 2년 동안이 작동이 안 된 겁니다. 이게 하나도. 네. 남북 간에 완전히 끊어졌고 한미 동맹도 의사소통이 잘 안 됐고 한중 간에는 사드 문제로 막혔고 북미 간에도 대화 안 되고 북중 간에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고 미국과 중국이 지난 4월부터 좀 되긴 됐는데 완전하지 않았고 네. 이런 상태였는데 지금 이제 며칠 동안에 벌어진 3건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이 첫 번째였죠. 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네.
한미 동맹이 아주 견고하게 됐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그동안에 한미 간에 엇박자 있었다, 이견이 있었다 이런 말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한미 동맹은 좀 튼튼하게 의사소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미중 간에도 신뢰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믿고 맡겨볼 테니까 당신이 좀 북한 문제를 해결해 보시오라고 했는데 네. 시진핑 주석이 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네.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런 기조가 유지가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긍정적인 상황이 연출이 됐고 네. 한중 간에 오늘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신뢰가 회복이 된다면 지금 이제 6개, 7개의 채널 중에서 한 서너 개 정도가 네. 이제 좋아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 이제 남은 거는 남북 관계, 또 이제 북미 관계, 네. 또 북중 관계 이런 것이 이제 핵심적인 나머지 과제가 되겠는데 네. 이런 것들도 지금 말씀드린 서너 가지의 채널이 먼저 복원이 된다면 네. 기대를 걸 수 있기 때문에 북핵 문제 기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또 기대한다고 말씀을 좀 해주셨기 때문에 네, 이 외교는 눈에 보이는 성과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언제쯤 이런 북핵 도발 상황의 국면 전환이 가시화될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이제 북핵 문제, 북한의 태도를 예측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서 네. 참 조심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기대를 한다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한 가지 긍정적인 상황은 있습니다. 북한이 9월 15일 이후에 도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11월 15일까지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3, 4일 남았는데. 2달 가까이 됐네요. 네, 만 2달 동안 북한이 지금 도발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정도 되면은 최근 1, 2년 사이에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은 가장 장기간의 도발 부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이러면은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보고요. 네. 북한도 사실은 굉장히 이런 두 달 동안 도발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 여기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직전에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가 나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네. 담화를 좀 읽어보고 왔는데 네. 북한 외무성 담화 내용은 이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 한국 국회 연설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네. 반응이 원칙적인 내용을 반응을 했고 네. 과민한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요 내용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것은 망발이다. 망발이다. 이게 북한을 잘못하는 것이다. 북한이 자기네가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개발하는 거는 네. 미국의 핵 위협에 방어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전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꿋꿋하게 우리 얘기를 간다. 이게 이제 오늘 나온 외무성 대변인 담화의 내용입니다. 네. 이것은 북한의 최근의 태도를 보면 네. 매우 온건한 내용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좀 논리적으로 좀 굉장히 설득을 논리적이고 하려는 합리적이고 부분이네요. 네. 담담하게 대응하면서 네. 즉각적으로 상황을 망치겠다는 예고가 없습니다. 사실 북한의 태도는 지난 9월 22일 날 북한 김정은 개인 성명에서 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경고를 했기 때문에 네네. 사실 굉장히 좀 긴장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네. 오늘 나온 외무성 담화 상당히 온건해졌고 합리적이고 냉정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북한이 단기적으로 도발을 할 가능성보다는 네. 오히려 지금 국면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또는 전망을 하고 네. 좀 더 관망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을 더 우세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가시적인 성과 이런 걸 좀 여쭤봤었는데 미사일이 이제 한 2달 가까이 뭐 도발이 없었고 또 방금 말씀하신 조금 전에 발표된 외무성 담화 얘기도 이렇게 들어보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사실 제가 이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오늘부터 네. 이 한반도 인근에서 그 미군 항공모함 3척이 이 연합훈련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 북한 도발의 또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 이제 미국이 군사훈련을 크게 하면은 북한이 거기에서 이제 자극이 되고 또 다른 도발을 이어가는 이제 고리가 됐었는데 이제 항공모함 이게 3척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네. 이런 일은 저는 본 적이 없고 예전에는 있다고 하는데 네. 1970년대 뭐 이런 30년, 4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그 정도로 미국이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최대 압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조금 아까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 네. 담화가 나온 것은 미국의 연합 항공모함 3척의 연합 훈련 이 훈련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대변인 담화입니다.
혹시 담화 내용에 그 세척 훈련 관련해서는 없었나요? 이제 방금 전에 한 번 읽고 와가지고 예.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네네네. 그런 내용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외무성 대변인 담화가 나왔기 때문에 네네. 이 정도 되면은 그 북한이 이번 훈련 때문에 도발을 그 다음에 이어서 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북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담화보다는 9월 22일 김정은의 개인 성명이 있었습니다. 네. 개인 성명에서 유엔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서 네. 완전히 파괴하겠다. 리틀 로켓맨이다. 네. 꼬마 이제 로켓맨 장난 조롱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렇게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말을 해놓고 결행을 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또 어떻게 보면 헛소리하는 집단이 되기 때문에 네. 북한이 대개 협박을 하면 반드시 행동을 옮기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장을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 북한의 태도 2달 동안 도발을 하지 않고 또 네. 오늘 나온 외무성 담화 이런 것들을 보면 국면 전환이라고 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상당히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고 굉장한 인내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어서 당분간 뭐 국면 전환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좀 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